안녕하세요. 나스닥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나스닥 102미니 선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영상에서는 나스닥이 C 하락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전체의 최고점으로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된 조정 파동이 어째서 A, B, C로 볼 수 있는가? 그러한 이유로는 반등 파동의 크기가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중파동 반등, 이 자리는 소파동 반등이 되면서 이후로 나가는 하락 역시 소파동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해당 구간이 바로 중파동의 종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가 1, 2, 3, 4, 5로 보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적인 부분은 영상에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이 위치 자체가 총 세 번째 파동을 마무리 짓는 자리로 보고 있다. 이러한 근거를 더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렸던 부분은 바로 달러 인덱스의 추세선 상단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형태를 예상을 좀 해보겠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시간 달러 지수는요 상단 저항을 맞고 실시간으로 음봉 출현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8시간 차트로 볼 때 윗꼬리를 발생시키고 맞고 떨어지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부분은요, 이러한 음봉 추세, 하락 추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가속화됩니다. 바로 이런 자리처럼 한 번에 쏟을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이번 주다. 자, 윗꼬리가 발생을 하면서 이평선들도 단기 이평선들도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데드크로스를 그리게 되고요. 지금 4시간 이하 시간 프레임에서는 전부 데드크로스 이미 진행 중인 구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치가 분봉상으로 좀 더 세부 카운팅을 보면 지금 맨 꼭지점으로부터 첫 번째 반등이 나오고 하나, 둘에서 거의 전저점을 건드리는 위치까지 내려왔죠.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임펄스 카운팅이 들어갑니다. 하나, 둘에서 크게 한번 쏟아주고요. 그 다음 총 5개로 떨어지게 되면 이 자리가 첫 번째 A일 수 있고 또는 A, B, C로만 떨어지면서 일단 103 초반까지 내려오는 형태로 지금 직전 음봉과 동일한 추가 음봉을 출현시키기 직전의 구간이다. 주가의 상승으로 따지자면 돌파 매매가 나가는 자리고요. 반대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돌파 하락이 나가는 자리겠죠. 즉 전저점 A의 이탈은 C 하락을 야기하게 된다. 그렇게 본다라고 할 때 지금 나스닥은 달러 인덱스와 함께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지금 1시간 차트 상으로 최저점 부근으로부터 위아래 변동성이 나왔지만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이 자리 꼬리와 함께 되돌림 마무리 짓고 직전 고점을 돌파함으로써 세 번째 상승 파동이 나가는 자리다. 단기 세부 카운팅으로도 최소한 ABC 그리고 두 번째 총 임펄스의 형태로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는 15,000까지 곧바로 수직 상승을 주는 구간이 될 수 있고요. 자, 지금 2시간 차트로 보시면 V 반등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V 반등, V 반등의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자리에서 나가는 반등의 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전체 중파동이 ABC 확률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ABC 반등 파동도 동일한 기간만큼 즉 A, B, C의 반등 파동을 형태를 9월 초까지 줄 수 있다. 저점을 깨더라도 이러한 큰 반등 파동의 크기를 보여주고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지금부터 전체 조정을 마무리 짓고 임펄스로 고점을 향한 돌파 랠리가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약 2주간 공통 상승이 나가는 자리다. 여기가 ABC로 진행이 되건 또는 임펄스로 진행이 되건 간에 ABC 또는 1, 2, 3, 4, 5
자,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할 때요. 관건은 무엇이죠? 관건은 이 자리까지는 공통적인 상승이 나가는 것이 바로 엘리엇 파동에서 보여주는 매매의 강점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이 자리에서 돌파를 확인하고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매수의 위치가 최고점이 되면서 저점 갱신까지 이어지는 최고점 매수가 진행이 될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위험하지 않고 오히려 반등 이유가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장 통념, 상승을 확인하고 또는 돌파를 확인하고 또는 추세를 확인하고 매수를 진행한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가장 큰 리스크를 보여주는 매매 형태가 될 수 있다. 내려가는 조정 파동의 변곡점의 위치에서 잡아야 하고 이 위치가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이런 자리에서 잡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즉 최저점이 아니라 좀 더 높은 평단에서 매수를 진행한다라고 하더라도 반등 파동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정리하거나 본절에서 물량을 조절하면 된다. 이런 표현과 매매 방식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전체 A, B, C에서 C의 길이는 특정 지을 수 없다. 규칙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규칙 지점을 잡는 손절 또는 스탑로스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1차 그리고 한 번 더 빠진 다음에 2차를 통해서 평단가를 중간 지점에 잡고 반등 파동에서 익절 탈출하거나 아니면 매수를 진행하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 내려갔다 올라오기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상승의 경우에는 첫 번째 8월 말까지 상승이 열려 있다. 두 번째 11월까지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랠리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전체 파동 카운팅은 종합 차트 지수로 말씀을 드리면 3파동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4, 5의 형태로 16,0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11월까지의 상승 랠리 11월에서 12월까지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중요하고 유의미한 부분은요. 지금 자리를 A, B, C로 보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2개월에서 3개월의 시간 동안 이러한 상승이 나갈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은 중파동 값이 모호하다. 3파가 이 자리에서도 나온 것인지 남은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상승이 진행된 이유, 조정 이후의 상승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상승의 시점으로부터도 조정은 나올 것인데 이러한 조정이 3파 이후에 나가는 4파 조정인지 아니면 아직 3파가 나오지 않은 형태로 추가 5파동 1, 2, 3, 4, 5의 형태로 3파동을 달성하고 4가 나올 것인지 즉 3파가 나왔거나 남았거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조정이 진행됨으로써 3파동은 고정 지었습니다. 즉 3파가 남았을 일은 없다. 이미 나온 것이고 지금부터의 관건은 이 자리가 3파 이후 4, 5를 주느냐 아니면 C 반등을 마무리 짓고 A, B, C를 마무리 짓고 저점 갱신까지 이어지는 즉 여기서 내려가더라도 A, B, C 날 차트입니다. A, B, C를 주고 3, 3, 5 A, B, C라면 여기서 1, 2, 3, 4, 5로 빠지면서 전체 A, B, C 또는 1, 2, 3으로 빠지게 되는 하락 파동이 진행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 자리가 저점을 갱신하러 간다면요. 반드시 이 자리는 1, 2, 3, 4, 5에서 반등을 주고 다시 내리꽂는 형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조정은 빠르고 강하게 빠지게 될 텐데 반대로 빠르고 강하게 빠져주지 않는다면 나스닥은 정고점을 돌파하는 것과 동시에 1, 2, 3, 4, 5 그리고 이 자리는 뭐다? 전체 상승의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자리는 3파동의 연장파동의 구간이 되고 1, 2, 3, 4, 5의 형태로 2024년 상반기까지 강한 랠리가 이어진다. 횡보는 없습니다. 횡보는 나오지 않는 구간이고요. 반드시 변곡점을 가지고 가는 구간이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횡보는 없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올려드릴 국채 금리와 채권에 대한
영상에서도 보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러한 형태를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이민희 선물 기준으로 지금 정고점까지 돌파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2주 안에 올라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내려오는데 한 달이 걸렸거든요. 올라가는데 조금만 올라가도 사실 지금 위치는 약 2주 안에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파동값을 갖고 있고, 사실 지금 위치가 공포심, 증시에 대한 고점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으로 매도세가 이어지고 또 이제 악재를 쏟아내면서 내리꽂은 형태이지만 사실은 이런 ABC를 마무리 지으러 가는 과정에 불과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올라간다라고 할 때 조금만 가격이 회복되어도 사실은 투심이 살아나는 구간입니다.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거든요. 내가 매수를 해도 되는 근거, 어떤 경제적 이슈, 그리고 차트적 근거를 찾는 위치인데 파동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어느 정도의 회복이 나오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다. 이 모양이 시장에 각인이 되면 투심은 빠르게 붙을 겁니다. 과거의 기울기처럼 빠르게 붙을 것이기 때문에 매수를 할 거면 어차피 오늘, 지난주 금요일 이때가 아니야 매수의 기회는 뒤에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 진행하지 않으면 이 위에서의 매수 진행은 큰 의미가 없다. 사실 지금 이런 위치는요,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높아 보일 수 있죠. 이때 당시보다 올해 초 저점 부근보다 가격이 높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드를 줄여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파동 기준으로는요, 풀매수 자리입니다. 왜냐면 이런 위치, 변곡점에서 변곡점, 각각의 조정 파동이 마무리되는 이러한 시점들, ABC가 어차피 깨지고 하락 파동이라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를 잡든 위에서 매수를 잡든 저점 갱신으로 가는 파동이기 때문에 어차피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올라가줘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금 위치에서 좀 물린다 또는 평단이 좋지 않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차피 틀린 거면요, 저점까지 이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매수 잡고 손절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다. 파동값은 이제 사실 크게 어렵지 않은, 지금으로서는 많은 것들이 밝혀졌죠. 중파동의 위치도 밝혀지고요. 그리고 이제 관건은 양방향이 오히려 큰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관건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은 반등 파동이 나간다. 일단은 2주에서 약 1주를 넘어서는 반등 파동이 나가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가장 메인이 되는 카운팅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리스크는 무엇이냐? 이 자리가 ABC가 아니라 1, 2에서 3, 4, 5의 형태일 가능성이죠. 그런데 3파는 제가 항상 경험적으로는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ABC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리스크를 상정한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하방 돌파가 나오게 되면 아직 A 정도 되는 추가 한파동이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1, 2, 3, 4, 5에서 한 파 더 빠지더라도 A, B, C로 진행이 되는 이 빠지는 모양은요, 9월 초쯤, 8월 말쯤 나오게 됩니다. 그럼 자, 이런 위치, 이런 오파동 카운팅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하는 부분은 이러한 4파 반등이라고 하더라도, 즉 1, 2, 3, 4의 반등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2파의 기간만큼은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3거래일이나 4거래일, 2에서 4거래일 정도는 시간을 준다라는 부분, 이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리스크적인 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달러 인덱스 추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반등이 여기서 3시간봉으로 꺾여주는지, 시간봉은 상관없습니다. 꼬리 달고 계속해서 내려가 주는지, 자, 이런 위치가 지금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위치에서 빠지게 되면 최종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이 101포인트 부근까지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추적이 중요하겠고요. 오늘 저녁경에 추가로 올라가 있는지 빠져 있는지가 앞으로 또 지수를 참고하는데 유의미한 신호등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은 지금 고점을 돌파하는 형태로 ABC 마무리 짓고 100불 이상까지 거의 곧바로 갈 수 있는 구간, 즉 지금 위치는 1, 2, 3, 4, 5의 형태로 전고점인 85불까지 8월 말 전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리스크죠.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유가의 하락분은 아직 증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유가의 하락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나스닥 역시 지속적으로 우하향했다. 실제로 유가가 지금 완전히 증시와 커플링이 되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추적은 하지만 염두에 둬야 하지만 완전히 커플링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스닥이 그래서 최고점까지 연말까지 상승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요, 종합지수 상으로 15,500까지는 일단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전제하에 T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 매수 관점 말씀을 드렸죠. 나스닥이 상승을 보기 때문에 TQQQ 역시 매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매수 단가에서 약간 반등이 나온 위치, 자, 이 구간은요 동일하게 ABC를 우리가 상정하므로 일단은 40불까지 매도 목표치를 가져갈 수 있다. 반대로 SQQQ는요 관망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나스닥에서 이제 조정이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SQQ는 익절을 진행하거나 시간 텀을 한 일주일 정도는 건너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난번 영상에서 SQQ 제가 이제 전체 ABC의 가능성에서 일단은 타깃 도달입니다. 해칭으로 말씀드렸고 이제 올라왔죠. 지금은 ABC 반등을 보고 저점까지 봐야 하는 그런 자리다. SQQ도 역시 지금 구간은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 앞으로 고점을 향한 랠리의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요. 내일 이 경우 상승으로 진행이 될 때에는 이번 주 내내 우상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전부 상승이 진행이 되는 형태를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도 이제 이러한 상단 추세선의 저항선의 돌파는 매수의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고, 첫 번째 상단 추세선인 14,980에서 나스닥 선물의 단기적인 저항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조정 파동들이 나오면서 가게 될 것인데 관건은 우상향을 보겠다. 그래서 10월까지 잘 가주면요 17,000까지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17,000까지 상승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18,000까지 도달하는 이 형태가 대략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거의 19,000에서 2만도 넘어설 수 있거든요. 관건은 이 자리가 ABC로 전체 중파동이 마무리되었어야 한다. 중파동과 소파동에 대한 이 차이는 제가 영상들을 통해서 지금껏 많이 설명을 드려왔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설명 없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